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의 대표 경제종합 시사방송 어쨌든 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유은길입니다. 자, 추석 연휴 한 주간 쉬고 2주 만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어쨌든 경제는 한 주간의 주요 경제 소식과 이슈 분석 그리고 CEO 초대석 등의 코너로 꾸며져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생생하고 유익한 경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경제 일부 한 주의 경제판 코너를 함께해 주실 패널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준으로 가장 먼 쪽에 계신 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동대 캐스터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동재입니다. 네, 이어서 김주영 캐스터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이슈 분석 특별 게스트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영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은영 연구원님 출연 이유는 잠시 후 그 이유를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순서 시간입니다. 자, 추석 연휴로 우리가 한 주간 푹 쉬었지만 사실 글로벌 시장 또 한국 여러 가지 뉴스들 계속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 5가지 뉴스를 저희가 선정했는데 저희가 선정한 이 뉴스킥 5, 이 5가지 뉴스는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금주의 한 뉴스 5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보여주실까요? 네, 5위부터 1, 2, 3, 4 쭉 나와 있는데요. 먼저 5위 소식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산 넘어 산, 어떤 소식이죠? 네, 한국 대 EU, 미국 철강 수출에 자, 이 엊그저께 이게 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또 나왔는데요. 미국이 한국을 포함해서 지금 철강 수입 관세를 50% 지금 인상한 상태인데 여기에 우리 철강의 가장 큰 시장으로 볼 수 있는 EU, 유럽에서도 철강 강세 50% 인상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지금 우리 철강업계 초비상 상태입니다. 자, 관련해서 EU 통상위원장의 인터뷰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What you Europeans are going to do? As I'm sure you noted, we decided to do it in our European way. It means that we keep our market open, that we are offering quotas for our partners. We are using it to make sure that our producers would be competitive, and only when the exports are exceeding this newly established quota, then we are going to charge the out of quota 50% tariff. But I believe that the goal is the same, to protect the steel industry in Europe, and we will, of course, inform our American partners about these measures, and I hope that this would help us to start the discussion on the ring fencing, and especially to address the issue of steel derivatives, which represent a huge burden and cost for our exporters, and I hope that we will find the amicable resolution to that problem as well. 네, 영상 내용 보셨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으로는 뭐 점잖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한국 철강 업체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아주 그냥 비상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연휴 중에 쉬다가 이 뉴스 보고 야, 조용히 가는 날이 없구나, 조용히 가는 날이 없어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자, 이 소식 김지영 캐스터가 좀 준비해 주셨죠? 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한국 철강업계에 비상이 좀 걸렸습니다. 지금 미국의 관세에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나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대표적인 철강 기업이죠. 포스코 그리고 현대제철이 올해만 관세 부담이 4천억 원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산 넘어 산이라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내년에 이 철강에 대한 관세를 50%로 올리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하면 한국의 대표적인 철강 수출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두 기업만 따져봤을 때도 1조 원의 관세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관세가 적용이 되더라도 수출이 견조하면 사실 문제가 없을 텐데
관세 적용이 되면서 수출 가격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수출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 적자 전환도 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조속히 좀 관세 협상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네. 자, 걱정되는 소식이긴 한데, 자, 한미 관세 협상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킵 5 중에 4위 소식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사방에서 지금 중국어가 가득하다. 지금 몰려온 중국인의 명동, 홍대 부쩍이는 모습인데, 자, 사진 보시다시피, 자, 연휴 중에 시내에 또 가신 분들 많이 느끼셨을 텐데, 자, 중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무비자를 활용해서 많이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동재 캐스터가 이 소식 자세히 전해 주실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동이나 홍대, 네. 또 요즘은 성수까지 시내 네. 곳곳에서 정말 중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연휴 기간에 사실 남산타워를 다녀왔었는데요. 네. 정말 한국인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9월 법무부에 따르면요, 지난달 입국한 중국인이 약 52만 5,4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4%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요, 지난 8월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 3명 중 1명이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명동에 가보면요, 대부분의 매장의 직원들이 중국인으로 구성이 돼 있거나 중국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소통을 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상인들은 가게 직원의 절반 이상을 중국인으로 뽑는다고 하고 항상 중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전방에 배치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업계에서는요, 아직 제도가 시행 초기여서 네. 그렇게 신청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최근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만큼 추후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인 관광객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백화점 그리고 면세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준으로 그간 가파르게 오르고 있던 면세, 백화점 관련주가 재료가 소멸되면서 중국 네. 국경절 연휴가 끝나면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9월 말부터 관광객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백화점과 면세 관련주가 상승 흐름을 굉장히 거세게 보였었는데요.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효과가 나타난다면 추후 수요가 늘어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그 주가 차트를 보면 일단 하락을 보였는데 이 앞서 이제 선반영된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은 이제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이제 그 매출이 어느 정도 이제 볼륨이 늘어나는지 그것에 따라서 다시 또 주가의 흐름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일단 하여튼 명동이 됐던 뭐 홍대 앞이 됐든 과거에 보면 코로나 이후에도 좀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이제 관광객 특수 효과를 통해서 좀 상권도 활성화돼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좀 경제도 좀 많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킵 5 중에 3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3위 보여주실까요? 네, 더욱 강력해진 건설 안전 규제. 자, 지금 산재가 최근에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곳곳이 지금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 현장 일자리는 또 13%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리기가 조금 민망한 게 이 산재나 인재 사고들은 막아야 되는 것도 이제 우리의 과제이긴 한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어서 이 문제 자세히 좀 진단하고자 오늘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앞서 이제 소개해드린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영 연구원님 나와 계셨는데 자, 뭐 계속 이 문제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 특별히 안전을 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강화된 대책들을 발표를 했어요. 그 대책들의 내용이 뭔지 먼저 그것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난달이었죠. 9월 네. 15일에 고용노동부가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이 내용을 고용노동부가 맡았던 가장 큰 배경은 이게 국토부가 맡게 되면 건설업에만 주로 적용이 되는데 고용노동부가 맡게 되면 일단 전 산업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건설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강력하다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과징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연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건설사에 대해서 과징금을 영업이익의 5%를 부과하게 되는데 단순하게 5%가 아니라 하한선이 있습니다. 최하한선이 30억이 돼서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건설사라고 하면 최상위 업체들, 이렇게 뭐 대기업들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실제 건설업계에는 대기업이 아닌 중견이나 중소업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과징금 내용은 상당히 강력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맞물려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업 정지나 공공공사 입찰 제한, 그리고 건설업의 등록 말소, 그러니까 건설사를 폐업시키는 겁니다. 이런 내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앞으로는 관련 규정들이 개정되는 대로 이런 것들이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은 건설 면허를 완전히 그냥 말소를 시켜라 이렇게까지 이제 언급을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 매출액에 대한 5%까지 이제 페널티를 물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영업 정지나 등록 말소 같은 것들 모두 포함해서 네.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인데 네. 지금 이런 것들이 관련된 규정이 아직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관련된 규정들이 정비되는 대로 네. 바로 실행하겠다라는 네. 것이 정부 당국의 입장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인재 사고가 나면 결국 면허 취소까지 가는 것까지가 이제 내용이 포함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왜 이게 강력한 내용이냐면 네. 종전에는 한 사고당 뭐 사망자가 몇 명 이상 이런 네. 식으로 돼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런 규정이 아니라 네. 1년에 통합해서 얼마 이상이 되면은 이런 조치들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자,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안전 규제가 강화된 거는 좋긴 한데 이 업에 있는 건설업계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걱정이 커지면서 실제 안전 대책은 이제 강화를 했지만 관련 인력들은 또 보강하는 조치도 있었지만 업무를 하는 공사를 하는 인력들은 또 줄이는 그런 안 좋은 효과가 있었다는데 지금 현재 그 업계 실태가 어떤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사실 업계에서도 정확하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에는 강력한 페널티와 함께 네. 건설 현장의 적정 공기와 적정 공사비, 그러니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공사를 실행할 수 있는 적정한 공사비와 네. 공사 기간을 확보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페널티와 관련된 내용들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규정 정비되면 바로 페널티가 적용이 되는 반면에 네. 적정 공기와 적정 공사비는 아직까지 업계에서 명확하게 갖춰져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강화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어느 정도 공사 기간을 늘리고 네. 공사비를 더 늘리면은 가능하다라는 네. 것이 아직 확립이 안 된 상황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건설 공사에서는, 그러니까 공사를 수주할 때 입찰을 하게 되죠. 네. 입찰 단계에서 공사비가 갖는 비중이 적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민간 발주자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가격을 좀 낮게 적어오는 공사 건설사에게 네. 용사를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공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얼마큼 늘려야 되는 것인지, 네. 그럼 이걸 늘리게 되면 타사와의 차이가 벌어져서 네. 수주가 안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부분들이 모두 종합돼서 네. 건설업계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구원님 말씀하신 거가 이제 영향을 미쳐서 그런지 주택 공급이나 인프라 건설이 예상보다 자꾸 더 늦어지는 그런 부작용이랄까?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당장은 사고가 난 현장들에 대해서 일단 공사를 중지하고, 그리고 그 회사가 하고 있는 모든 현장을 중지시킨 다음에 체크하는 정도가 공사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러한데 이제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공사비가 충분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적정 공기나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공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그렇게 넉넉하다고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공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공사 지연이나 아니면 사업 연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장기적으로는 발생할 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연구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적정 공사 기간, 그다음에 적정 공사 단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담보가 돼야 안전 조치도 실효성이 있을 거다. 이게 이제 업계 얘기인 것 같은데, 자, 건설 현장에서 근데 최근 들어서 인사사고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업계에서는 이런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이 뭐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근본적인 내용이 적정 공기와 적정 공사비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작업을 더 천천히 하고 네. 원칙대로 하고 위험한 걸 하지 않고 하다 네. 보면은
사고도 덜 날 것이고 공사 품질 그러니까 하자도 줄어들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작업 시간이 늘어나고 네. 이런 것들이 전체 공사 기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러면 공사가 하루하루 더 지나갈수록 공사비로 연결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금액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주할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조금 조정할 여지가 있지만 이미 수주한 공사,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쉽게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갖춰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설사들이 아무리 어렵거나 어떤 곤란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똑같이 공사 현장에서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하시고 하는 상황이 이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맞는 것이지만 다만 지금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이러한 조치들이 급진적으로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율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국내의 건설 현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관행에도 더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신데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국감 시즌이 시작되면서 건설업계 지금 CEO들을 대거 지금 국감 증인으로 지금 부르는 거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고가 났던 뭐 현대 엔지니어링, 포스코 ENC, 뭐 현대 산업개발 등등 해서 CEO 분들이 이제 많이 국회로 나오실 것 같은데 지금 건설업계 뭐 상당히 연휴 때 쉬지도 못하고 준비하느라 바쁘게 좀 움직였다 그러는데 현재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건설업계 내부에. 네, 사실 국감 출두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감을 하시는 쪽에서 좀 보여주기로 필요한 용도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회사든지 가장 높은 경영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시를 하게 되면 네. 그만큼의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주요 건설사들의 CEO들이 국감에 출석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분들이 돌아오신 다음에 회사 자체적으로 좀 더 경각심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것도 의미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업체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선호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네. 이 국감마다 어떻게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일인 것 같아. 올해는 특히 더 좀 심하지 않나. 더 많이 좀 부르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사실 또 관심이 많이 가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 연구원 입장에서는 어떤 묘안이나 묘책들을 좀 준비하고 계신 내용이 있을까요? 미리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이거면 할 수 있다라는 묘책이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강력한 규정이 적용된 것도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페널티가 강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어떤 특별한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원칙적인 것부터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그것이 바로 적정 공기와 적정 공사비입니다. 네. 좀 말이 너무 심플해 보이지만 일각에서 얘기하시는 제하도급과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것도 사실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면 적정 네. 공사비에 대한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처음 발주할 때 공사비가 100이었는데 몇 단계를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공사를 하는 단계에서 들어가는 공사비가 얼마까지 줄어드느냐 네. 이 내용이 되기 때문에 네. 제하도급과 다단계 하도급도 결국에는 네. 적정 공사비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옆에서 김주현 캐스터, 이동재 캐스터 이제 자세히 들으셨는데, 자, 국민의 한 사람에서 볼 때는 당연히 이제 안전조치 강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계에서는 지금 공사가 늦어지고 있어요. 저 주택 공급이 잘 안 되면 또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가는 또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지금 이런 지금 상당히 난제 속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견해를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이 커진다라는 게 가장 좀 부담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계속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게 기업 중심으로 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정부도 좀 같이 나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기는 네. 했습니다. 그냥 페널티 위주로만 가지 말고 뭔가 묘안을 같이 짜자. 네. 우리 이동재 캐스터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제 연구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제도와 또 이제 현실 속에서 뭔가 괴리를 좁혀나가는 과도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산재라는 것을 산재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우리 노동계와 산업에서 하는 이 현장에서 기업들이 같이 공조를 하면서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머리를 맞대고 묘안을 짜보자 이런 말씀이신데, 자, 지금 부동산 시장 얘기가 나와서 이제 연구원께 이 부분도 나오신 김에 여쭤보면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이 안전 문제도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하나가 될 텐데 전체적으로 연구원께서 보실 때는 우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가장 바람직한 건 부동산을 이슈화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슈하지 말자.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주제가 나오고 네. 타겟팅을 해서 뭔가를 할 때마다 네.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빨리 사야겠다, 네. 더 좋은 걸 사야겠다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네. 이것이 과거와 다른 것이 과거에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기 시작하면 뭐 네. 온라인 상이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이거나 네. 논쟁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제 집값이 내릴 거다, 아니다, 네. 오를 거다라고. 네. 그런데 올해를 보게 되면 네. 그런 논쟁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는 특히 서울로 한정하게 되면 네. 집값이 오를 거라는 쪽으로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특별한 대책을 발표하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네. 다시 과거처럼 전 국민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여러 해 동안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내놨습니다. 네. 때문에 새로운 것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방법은 가능한 부동산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지 않게 하면서 네. 기존에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들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것. 네. 이것이 얼핏 보기에는 좀 무료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네.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이고 저희가 확실하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안입니다. 네. 단기 어떤 그 급한 대책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계속 차근차근 풀어 나가자 이런 의견이라고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건설 안전 문제 그리고 부동산 시장 문제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좀 살펴드렸습니다. 자,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3위 소식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2위 소식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빵 종류별 가격 증가율. 베이글 값이 3년 새 44% 올랐다. 자, 샌드위치와 소금빵도 급등. 소금빵이 국내 빵 소비 중에 1위라고 제가 뉴스를 봤는데 저도 빵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빵값이 지금 예사롭지 않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김지영 캐스터가 이 빵플레이션 네.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앞서 기자님도 빵 좋아하신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지만 빵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빵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 가장 많이 팔린 빵은 소금빵이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뭐 샌드위치라던가 식빵, 뭐 베이글 이런 네. 종류들이 있었는데 3년 사이에 베이글 가격이 44% 넘게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 앞서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소금빵이라던가 샌드위치 가격도 30% 넘게 뛰어 올랐는데요. 일명 빵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정작 베이커리나 카페의 이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 건데요.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이 세 가지가 모두 상승을 하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프랜차이즈 이 폐점률보다도 개인 제과점의 폐업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이 되는 모습이고요. 빵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수익성은 네. 악화되다 보니까 뭐 소비자라던가 자영업자 모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게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 빵플레이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이거 역시 지금 부동산 문제가 사실 여기도 연관이 되거든요. 임대료가 그렇죠. 많이 오르다 보니까 빵값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뭐 커피값도 같이 이제 그런 맥락인데 자, 이게 뭐 다 경제 이슈라는 게 한 가지 어떤 문제로만 이게 생기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말 종합적으로 잘 진단하고 풀어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이제 대망의 1위 한번 보실까요? 이번 주 저희가 선정한 1위 내용 보시겠습니다. 자, 저희는 한 주간 쉬면서 있었지만 이게 투자 시장은 정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금 한돈에 지금 100만 원 가는 상황이 가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지금 2억이 현실화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중에 지금 뭐 사상 최고치 가격을 찍었는데요. 이 소식은 이동재 캐스터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요즘 들어서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 우리 증시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비화폐 자산도 정말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는요, 금값이 트라이온스당 $4,000까지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무려 50% 이상 급등한 수치인데요. 금값이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적은요. 중동발 오일 쇼크가 있었던 1979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금 한 돈의 매입 가격도 80만 원 선을 넘어가면서 정말 금 한 돈에 100만 원이 되는 시대가 머지 않았다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트코인도 1억 8천만 원 직전까지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보통 금은 불안하고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이제 낙관적일수록 오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위험 회피 분위기가 커지면 이제 금값이 오르고 위험 선호 현상이 우세해지면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이 각광받는 그런 시기였지만 최근에는 이런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런 이례적인 에브리싱 랠리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그리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랑 더불어서 또 2주간 지속되고 있는 미 연방 정부 셧다운 그리고 일본과 프랑스 정치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 모두가 투자자들을 대체 자산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네, 이동재 캐스터는 금이나 코인 투자하고 계신가요? 금이나 비트코인에 제가 투자를 한 적은 있는데 네. 제가 항상 제가 살 때는 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팔고 나니까 이렇게 네. 오르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 전혀 투자 시장에 관심 없던 사람도 최근에는 금을 투자할까? 코인을 투자할까? 이렇게 얘기가 들리거든요. 정말 가격이 오르는 게 주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런 걸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저희 코너 2부에서 금과 코인 그리고 주식까지 포함해서 투자 시장 전망, 그다음에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진단해 드리기로 하고요. 1부의 뉴스킥 5 코너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너에서 수고해 주신 이동재 캐스터, 김지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이은영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